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흔들렸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습니다.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급등하면서 단숨에 1.86%까지 올라섰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면서 96선 중반까지 상승했는데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2% 가까이 하락한 1,8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유가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가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WTI가 2% 넘게 오르면서 배럴당 87달러 선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브렌트유는 7년 들어서 처음으로 90달러 선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은 매파 연준의 충격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증시는 3% 넘게 떨어졌고 항생도 2.7% 하락했는데요. 유럽장도 하락 출발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는 예측치인 5.5%를 상회한 6.9%를 기록했고요. 또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에 부합한 26만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정말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장과 관련한 많은 궁금증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문들은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또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은 이 생방송 중에 내용 흐름에 맞춰서 마스터님과 답변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모두 노란톡으로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저는 FOMC 회의가 발표가 됐네요. 오늘 많이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네. 오늘 또 똑같은 언급을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충분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이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가 2,600선까지 접근을 했죠. 네, 2,600선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사실 안 좋은 말을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시장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꺼내는 게. 네, 시청자분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한 현재 진행 방향과 현재에 대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좀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내세운 편이니까 여러분 좋게 봐주세요.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시간은 FOMC 성명서 기준으로 시장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향후 어떤 가능성이 시사되는지 이 부분 같이 평가하고요. 제가 좀 고민하는 게 제가 이제 하모니 패턴을 네. 하모니 패턴을 했는데 제가 여기 오늘 1시간 동안 얘기해버리면요. 여러분 네.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 정도로 복잡한 이론이거든요. 네, 비트코인 그 저점 짚어주셨잖아요, 어제. 네. 네. 어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네, 사실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안 좋게 네.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는데 오늘 외신에서도 어떤 같은 내용이 또 나왔더라고요. 네.
어제 제가 먼저 방송을 했는데 외신에서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도 이제 $1,800 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네, 오늘 한 번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볼 텐데 왜 이러한 함수값으로 수치가 나오는지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네. 이론적으로 이거를 좀 찝어 드릴게요. 사실 어제 제일 마음 아픈 게 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어제 간단하게 그냥 화면만 보여드린 거지 왜 그 값이 나왔는지 도출 이제 PRZ라고 하거든요. 네. 그 왜 그 값이 도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 한번 가졌으면 해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해를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파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1시간 동안 FMC 성명서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제 하모니 패턴의 PRZ 공식이 나오는 어떤 그 가능성, 그 과정 그걸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떨립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릴게요. 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또 이 시장에 대한 이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3개월 전에 미리 앞서서 이런 하락장이 나올 것이다라고 또 이런 남다른 해안이 있으신 해왕 마스터님께서 정확하게 시장 미리 짚어주셨었는데요. 오늘 1시간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알차고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후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 연준의 3월 금리 인상 시사에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화 상승에 따른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일은 원유 재고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충돌 가능성에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1월 FOMC 회의 이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ederal Reserve points to interest rate hike coming in March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CNBC 보도 기사인데요. 수요일 연준은 3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FOMC 회의 이후 만장일치로 채택이 된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이 2%를 훨씬 웃돌고 노동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곧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는 문장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우선은 기존 0%에서 0.25% 범위로 동결했는데요. 이는 예상한 것이지만 연준의 정책 결정 그룹은 기준금리인 단기 차입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8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첫 상승이 되게 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히면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3대 지수는 파월 의장의 발표 직후 하락 전환했습니다. 성명서에서는 금리 인상의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3월 FOMC 회의 직후에 인상될 수 있음이 파월 의장을 통해서 시사가 됐는데요. 또한 위원회는 2월 중앙은행의 월별 채권 매입 규모가 300억 달러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채는 최소 월 200억 달러씩 그리고 MBS는 최소 월 100억 달러씩 매입해서 3월 초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동시에 나서게 될 전망인데요. 연준은 거의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성명서를 통해서 대차 대조표 규모 축소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연준이 자산 보유 수준을 크게 줄이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위원회는 대차 대조표 축소는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 발생할 것이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어스 수석 경제학자는 연준이 곧 금리를 인상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발표는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분명한 신호다라고 말했는데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연준의 계획은 다음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발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매파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전의 성명서와 이 고용과 물가에 대한 표현은 좀 동일하게 유지를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모든 회의마다 사용했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 촉진에 대한 문장을 처음으로 삭제를 했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를 처음으로 언급했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드디어 1월 FOMC 회의에 뚜껑이 열렸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어요? 뻔하다. 뻔한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시장이 왜 이렇게 출렁이는 걸까요? 빠른 긴축에 대한 시사가 이미 1월 초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장 반영이 된 거고 사실 전일 페드 회의는 임팩트 자체가 전혀 없었어요. 이게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저점을 계속 깨니까 네. 뭔가 페드 회의에 굉장히 집중 요소가 있겠거니 하고 판단하는 거지. 네. 지금 페드가 이미 이러한 오늘 결과값을 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재료를 다 뿌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간 사실 이제 신세계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앵커님하고 이거를 좀 수다를 많이 떨었었죠. 네. 생방으로. 앵커님 3월에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앵커님 뭐라 하셨죠? 금리 인상 할 것 같다고 말씀. 네. 앵커님도 금리 인상할 것 같고 저도 할 것 같은데요. 다 아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너도 나도 아는 이야기다 얘기를 했었는데. 너도 나도 아는 건데 야 진짜 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선. 사실 저도 네. 그 마스터님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시장이 다 아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또 오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또 아시아 주요국들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여러 좀 보고서라든지 리포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원래는 좀 시장을 다독이는 이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그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진 않다. 그냥 끼워 맞추기식 언론밖에 안 돼요. 솔직하게 제 입장에서는. 아니 뻔히 나올 멘트가 그냥 뻔히 나왔는데 네. 예상에. 근데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한 게 이번 달부터 초인데 이번 달 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긴축에 대한 빠른 시도에 대한 언급 가능성이 굉장히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시장이 무너지는 과정이었고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단순하게. 아니면 시장이 혹시 설마 했던 걸까요? 설마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 차례 하겠지 했던 거인데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렇게 하락폭이 깊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너무 크게 빠져서. 사실 이제 국제금리가 갑작스레 급등하는 요인이 가장 컸었고 네. 제가 항상 얘기는 하는 거지만은 긴축에 대한 빠른 시도는 물가에 대해서 실제로 안정화가 들어가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네. 안정화가 들어가면서 국제금리가 오르니까 위험자산에 돈이 빠져나오는 거고 네. 그게 가속화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시장의 심리가 이제 반대급부가 좀 많이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밀리는 상황이 당연스럽게 연출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반대급부적인 거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수요가 좀 집중될 땐 투기적 수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가 소위 빠르실 말하는 거예요. 투매가 나왔다. 그죠. 예. 투기적 이제 매도를 들어가는 거죠. 다 이제 증시에서 자금 빼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왜 드러나냐면 여태까지 흘러갔던 게 단숨에 끊겨서예요. 굉장히 간단히 얘기하면은 돈이라는 게 사실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오르던 거였거든요. 네. 상황이.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계속적으로 반복됐으니까 아직까지도. 근데 최근에 이제 빠른 긴축 금리에 대한 시도. 원래 당초 저희가 12월 초에 얘기할 때는 페드에서 항상 얘기하던 게 이제 5월 금리 인상 이 정도만 시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테이퍼링을 6월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테이퍼링도 왜냐면 5월에 종료하겠다는 얘기가 그때는 또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는 한창 그 얘기로 이제 주된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페드 얘기를 할 때는.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12월 들어서 테이퍼링을 갑자기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300억 달러가 얘기가 나왔고 결정을 했고 네. 그 당시에. 근데 1월 들어가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나오는 얘기가 금리 인상도 그냥 해버리겠다. 3월에. 그리고 3회 아니라 4회, 5회. 가능성을 지금 열어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원래 당초에 12월까지 예상하던 제 시나리오가 3월에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왜냐면 5월이었으니까. 음. 그때 왜냐면은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국채금리가 급등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1월에 그 내용을 퍼붓는 상황이었고 초에 1월 초에 갑자기 재료를 막 이제 뿌리기 시작을 해요. 네. 시장에다. 그리고 이번 성명서에서 보니까 테이퍼링을 3월 말도 아니고 3월 초에 종료를 네, 하겠다라고. 당기긴 당긴 거죠. 네. 근데 테이퍼링 종료는 사실상 크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이 3월에 포커스가 이미 맞춰진 상황이었고 네. 테이퍼링은 일전에 종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짜여진 수순이었거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1월에 하든 3월에 하든 의미가 없어요 이거예요. 지금 시장은 이미 3회 이상에 대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그걸 더 당겨서 진행을 하고 오히려 5회 또 가능하다라는 어떤 포인트가 나오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채금리가 들어가는 거고 상승이. 근데 저는 정말 시장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전에는 한번 이제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시장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발언이 나오니까 그때는 또 나스닥도 그렇고 3대 지수가 굉장히 급반등, 상승세를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하락세가 두드러져서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월이 기준금리 인상 직전에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니까 이제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국채금리 급등을 또 눈여겨봐야 되네요. 네, 제가 괜히 여기 시장에서 국채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국채란 무엇인가란부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원래. 네. 이게요. 굉장히 사이클이 이제 10년에 한 번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이제 마무리 종점 단계잖아요. 긴축이라는 게. 근데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시도가 드러날 때는 그 여태까지 투입했던 자금이 빠져나온 현상이 갑자기 일시적으로 발동을 해요. 네. 그게 지금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좀 무서운데요. 아, 무섭죠. 근데 왜 이렇게 급 하락이 나오냐. 장대 음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왜 지속해서 나오냐라고 평가를 했을 땐 이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 추이가 문제예요. 이게 완화적인 상승 추이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사실 어떤 시장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게끔 조정을 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은 급상승을 하면 이제 투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또 발동이 되는 상황인 거죠. 간단하게.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사실 이제 10월부터 제가 그 경고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현금화에 대해서 좀 신경 쓰세요. 이 부분인데. 지금 그 유튜브로 한 시청자님께서 2021년 10월부터 이제 해왕 마스터님께서 코스피 2600 온다 그 예견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인버스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매도를 했는데 수익 25% 보셨다고. 근데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올려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진짜. 근데 네, 2600 딱 정확하게 네,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1700선도 무너져.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주식 솔직히 여기 이게 증권 플랫폼에서 주식을 당분간 쉬세요라고 하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많이 어택을 당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이론에서 펼치더라도 네. 그냥 하지 말라는 얘기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조언을 해드린 게 포트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줄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언급을 많이 해요. 예, 그렇게 말씀해 100% 현금하지 마세요. 포트에 대한 비중만 좀 많이 탑다운 시키세요. 네네. 웬만하면. 제가 만약에 1억이란 돈을 갖고 있으면은 1억에 대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은 웬만하면 이제 10% 이내 이걸로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네. 근데 이런 게 조금 그래요. 사실 이제 신세계 시청자분들이 인버스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나신 분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는 많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였어요, 사실. 지금 이 시나리오가. 이게 좀 마음이 아프죠, 사실. 근데
지금 제가 그 조언은 해드릴 수 있는데 잠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지금 만약에 이게 제일 궁금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시청자분들 입장이라면 지금 현금화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의미가 없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이제는 버텨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인버스 트레이딩 시점에서는 조금 더 끌고 가서라도 수익을 더 맛볼 수 있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지금 끊어냈네요. 제가 좀 이따 확인을 해보겠지만은.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이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게 사실 2550선이었어요. 2550선. 근데 지금 현금화 시키면 늦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싶어요. 지금. 못해도 저는 한 11월, 이제 12월 그때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1월에 진행한 거는 좀 다소 늦은 거죠, 사실. 굉장히. 근데 지금 단가는요,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는. 근데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바닥이 대체 어딥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2월에도 증시가 안 좋을 거예요. 삼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오늘도 좀 융단 폭격을 맞을 각오는 있지만 할 얘기는 해야겠죠. 예.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장이 지금 바닥을 다지더라도 네. 2월에는 이제 하단이라고 좀 표현하죠. 이제 하단 구간 내에서 맴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여러분들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요, 예.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장이 계속 빠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도 있고 주식이라는 게. 실제로 2016년도부터 17년도, 18년도까지 이제 미국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거든요. 네, 증시 올랐어요. 맞아요. 오히려. 저도 예. 예. 근데 이 시작 전 그랬어요. 단계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왜냐 그때 왜 이게 지금 빠지냐면 올랐던 돈에 대한 일시적인 빠짐 현상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편하죠. 네. 원래 사실 매맞기 전에 제일 무섭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금화는 의미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2월에는 좀 바닥 다지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는 주식에 대한 트레이딩 타임은 3월부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월부터. 3월부터. 네, 3월부터 2550선에 대한 지지 여부 체크하고 만약 지금 올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네. 이제 5월부터 해도 괜찮아요. 5월. 왜냐? 이유를 네. 설명드릴게요. 네. 어차피 이거 상승세로 못 가요.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언제까지 박스권이 좀 이어질까요? 3년 예상합니다. 아, 3년. 3년. 좀 오늘 좀 되게 또 오늘 매맞을 각오가 돼 있지만 하단에서 맴돌 가능성이 맴드는 게 지금 일단 금융정책상 이제 세금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고 네. 이제 외인에 대한 저는 미증시는 사실 신고점은 한 번 더 깨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입장이에요. 네. 깨질 거예요. 근데 코스피는 네, 안 돼요. 국내 상황은 코스피는 조금 힘들다. 사실 현실적으로 2550선을 지금은 좀 기다리는 상황이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많은 주식에 대한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저는 버티세요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아. 어쨌든 반등은 한번 드러납니다. 손실이 나더라도 이 손절에 대한 타이밍을 오히려 더 상단에다 잡는 게 좋아요. 지금보다는요. 네, 지금보다는. 지금 털면 손해요. 사실 더 올라갔을 때 차라리 그때 손실을 달아도 그때 하는 게 나아요. 지금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제일 큰 가능성을 보는 거는 신고점 갱신은 없다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네, 그 IMF에서도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이 네. 세계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가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던 2020년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오히려 아시아 시장에 유난히 더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이 사실 부분은 어떻게 이제 보세요? 중국은 이제 오히려 금리를 낮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금리가 상단 레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아, 그게 완화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양적 완화라는 표현은 지금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더 뿌리는 건데 금리가 내려갔다고 상단에서 내려갔다고 완화라는 표현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네. 어떤 시장이 언제 어디서 반등을 할까 그리고 타이밍을 언제부터 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신고점 갱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일까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스무스하게 계속. 3월 이후가 될까요? 추세적으로 따진다면 3월 이후가 가장 적절한데 네. 미증시 또한 바닥 다지기가 지금 들어갈 거예요. 2월에 바닥 다지기가. 바닥권에서 계속 맴돌다가 이제 상승 기반을 다시 흐름을 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거다. 네.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장기 하락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미증시라든가 코스피는 장기 하락에 대한 조건 자체가 딱 수렴하는 게 있어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악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채권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채권 스프레드가 너무 견고하다는 게 증시에 대한 상승 기반을 더 닦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괜히 또 이제 발언 한번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데 네. 사실 시장이 하락을 한 번은 제대로 크게 할 수 있는 요인도 이 채권 스프레드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 가능성이 시사가 돼요. 근데 지금 몇 년 동안은 안 와요. 제가 좀 이제 3년 이후에 그 가능성이 엄청 시사돼요, 사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노란톡방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너무 네. 긴 얘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증시는 사실 이제 차트상으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지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바닥을 확인한 뒤에 좀 투자에 나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바닥을 확인한 뒤에 매수세 돌려도 돼요.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 많이 눌린 구간이라면 네. 무슨 뜻이 있죠? 명언이? 공포에 살아. 그렇죠. 가능해요, 지금은. 아, 미증시 같은 경우는요. 아니 코스피도 조만간 가능해요. 공포에 살아가. 근데 코스피는 완전한 상승 기반은 아니다 보니까 예. 근데 진짜 이제 찐 트레이딩에 대한 싸움이 펼쳐질 거예요. 저는 이 모멘텀 양적 완화를 이룰 때는 네.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을 아니라 시장이 서포트해줘서 살아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싸움은 이제 올해부터예요. 주식에 대한 실력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 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융단 폭격을 맞았던 비트코인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올해 초 대비 1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사실 그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까지 났다가 지금 조금 반등을 해준 모습인데 네. 비트코인 이제 전일에 저점이 2,100만 원 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달러로 좀 사실 표현을 했었죠. 제가 달러로 그쵸. 표현을 해서 2,100만 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패턴이요. 이제 하모닉이라고 하는데 그 하모닉이 기본적인 수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지금. 조건이죠? 지금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X라고 써 있죠? 여기가 X 여기 보이시죠? X, A, B, C, D라고 써 있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보통 이제 PRZ라고 해요. PRZ. PRZ. 예, 그 D라고 쉽게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X, A, B, C에 대한 어떤 패턴 구성이 나왔을 때 이 PRZ에 대한 정확한 값이 구성돼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불리시 패턴이라고 해요. 우리 흔히 황소장이라고 하죠. 불장 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불리시 패턴. 왜냐면은 이게 원래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은 변곡 위치 값을 맞출 때 쓰는 거예요. 변곡 위치 값. 여기 보시면은
이 변곡 위치값 있죠. 어디서 맞고 변곡이 나올 거다 할 때 쓰는 용도예요. 여러분들. 자, 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렇게 구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변곡 위치 값이 내려가는 걸로 찾는 거니까 이걸 베어리시 패턴이라고 해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이 값이 나오려면요, 이 함수식이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일정 수치 안에 수렴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하나라도 어긋난다면은 이 PRZ 값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정확한 값이 구성이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정확히 분리식 패턴이죠. 그게 이 함수식에 대한 x와 B 사이에 대한 비율이 0.591 그리고 1.129 그리고 1.223 그리고 0.3739 이 비율이요, 어떤 이 패턴에 대한 구성 범위 안에 4개가 다 수렴하면요 그 패턴이 떠요. 이거 지금요 샤크 패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수치값 안에.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근데 그 수치값이요 지금 17,700달러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수치값에 대한 수렴 공식을 거기다 풀게요. 근데 이게요, 네. 이 샤크 패턴 안에서 정확한 수치값이 발동을 해요. 네. 근데 그게 17,700달러로 발생했을 뿐이에요. 그죠? 오늘 그 얘기가 있어요. 이제 최근 생겼던 저점 지지가 깨지면 18,000까지 간다. 맞아요. 31,000달러 선 깨지면 18,000 간다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재밌는 표현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이요, 여러분들 채널링 좋아하시죠? 네, 채널링 좋아하시죠?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파동.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이 채널링 구조가 나오긴 해요. 맞죠? 화면 보이시죠? 지금 이게 채널이에요. 이게 채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깨지잖아요. 그죠? 이 패턴이요, 여러분들 17,700달러까지 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제 보통은 차트에 기반해서만 봐주시는데, 마스터님은 이제 그 달러 대비한 차트 분석이고, 그리고 시황을 반영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제가 실제금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실제금리 상승 추이가 들어갈 때 이때 위험자산에 돈이 엄청 많이 빠져요. 예. 그냥 안 해요, 여러분들. 기본에 들어가 있던 자금 자체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증시도 하락하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이 어떻게 보면 자금이 일시적으로 빠지는 현상. 저도 이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왜 빠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네.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세요. 제일 오른쪽 구석에 요거 올라가서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살짝 급반등을 해줬는데, 그 부분도 좀 속지 마라. 데드캣 바운스를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사실 어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도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제가요, 네. 여러분들 그 레버리지 쓰는 비트코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단타 치는 비트코인도 있고. 네, 저는 제가 말하는 상관없더라고요. 오늘 기준 설명은 뭐냐면요, 예. 그냥 거시적 관점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레버리지 10배, 100배 이거로 관련해서 1분봉 관련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생방이라든가 이제 실시간 리딩에서 가능한 거지.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 장기봉 관점에서 어디까지 추락 가능성이 굉장히 널려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선물도 있잖아요. 네. 쇼장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비트코인을 현물 관점에서 보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총 어떻게 보면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디까지 널리지가 열려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근데 거기 가면 한 2, 3년 걸린대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6,700에서 지금 3,000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3개월 걸렸죠. 네. 그죠? 네. 한 2년 기다리면 오나요? 아니에요. 여기 3개월 걸렸는데 뭐 안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 저점 구간까지 좀 빠른 수개월 빠른 시일도 내에 가능하죠. 올 수도 예. 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꺼냈던 예. 이제 33,000원에 대한 이탈이 드러나면은 18,000까지 빠진다. 네. 이건 지금 차트 이론상도 가능해요. 아, 3만 네. 1,000달러 선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죠. 33,000달러가 깨지면은 18,000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숏배팅도 할 수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네. 비트코인 선물을 한다든가, 그죠? 네. 그 관련 상품을 트레이딩 한다면은 그에 대한 걸맞는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단순히 이제 사들이는 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좀 기다려도 되는 장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급하지 않게 접근을 하셔도. 그냥 하나의 이론이고 하나에 대한 가능성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설명하는 건 실질금리 때문에 비트코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돈이 이제 현금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실질금리 상승에 대한 유도는. 이해하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노란톡방에 그 수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값이 나왔는지 철저하게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1.03% 오른 14,309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67% 하락한 1,79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84% 오른 배럴당 8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91% 내린 1.11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은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개장 상황 알아봤을 때 GDP가 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도 매도 들으셨네요? 네. 그냥 한마디로 싸우지 말자 이거면서 싸우지 말자. 예. 시장이랑 싸우려면 안 돼요. 반대로. 네.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리값 한번 봐주시죠. 네, 지금 사실 나스닥 최근에 생겼던 요 지지 포인트죠. 이제 일봉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관점. 지금 지지는 맞아요. 1차 지지 자리는. 네. 근데 아직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접근을 하지 말자고 설명을 드린 편이고 지금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보실 분들은 어차피 바닥 초석 따지기 들어가면 13,300에서 매수를 보시는 게 맞고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다시 재차 하락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 자,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지금 요 관점이죠. 여기 이 구조 여기서 14,500단가까지 저항을 좀 버티는 게 좋습니다. 안전하게 초석을 다지려면 14,500 저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장에 대한 강도 분석으로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에서는 MACD 수급이 0 이하일 때 그때부터 시장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수익이 제일 크게 나요. 오히려 양봉에 대한 균형세는 이제 하단 채널에서 굉장스럽게 싸우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설프게 위아래로 박스로 흐르면서 이런 구간에서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한 지표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면 14,000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14,000
14,600이죠. 14,600 저항 체크하고 MACD 60분봉상 음봉시 그때부터 매도 대응입니다. 시장이 오늘도 보니까 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새벽 장도부터 발동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너튜브에 네. 동생이 하나 생겼어요. 언제 들어가냐고. 네, 형님이 되셨네요. 네, 저 형님이 됐네요. 네. 동생분한테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였죠? 네, 비트코인이 정말 좀 뜨거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상품이 됐는데 이제 노란톡으로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또 알려주시기로 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시겠다고 하시네요.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네. 레버리지를 쓰지 마세요. 레버리지를 쓰지 말고요. 네.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버리지 막 쓰면 안 돼요. 그 진짜 그거 레버리지 위험하죠.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게 네. 이게 사실 그거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수익권에서 추가 매수 이제 불타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레버리지를 써야 돼요, 사실. 그 구조가 있어요.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구조가. 네. 그죠. 지금은 만약에 트레이딩 타임이 아니라면은 좀 더 웨이팅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단기적 접근이라면은 이제 33,000달러 기준에서 근데 지금 어떤 상품을 제가 트레이딩 하는지 모르니까 사실 숏배팅이 가능한 상품이라면은 33,000 이탈 드러났을 때 그때 숏배팅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때 이제 지금은 33,000 깨지나 그냥 지켜보고만 계세요. 33,000달러입니다. 33,000달러. 그것만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숏배팅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분간 실질금리가 추가적인 31,000달러 선 아닌가요? 제가 31,000달러 선. 정확하게 노란톡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네, 지금 좋습니다. 차트를 계속적으로 보일 수가 없어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네. 네. 지금 시장이요.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구도인데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 궤도가. 지금 미국채 금리가 몇 프로인지 여러분들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1.8% 초반대까지 좀 내림세 보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어디까지 예상을 했나요? 2%대까지. 그죠? 2%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2%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시장의 실질금리가 아직 추가적 상승이 발동 요인이 높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제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겠죠. 그죠? 왜 최근에 왜 빠졌어요라고 하면은 이상한 얘기가 많아요. 막 나와요. 막 뭐 만들어요. 자꾸 뭐. 네네. 난 정말 맞아요. 예, 이게 그게 하나의 여러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의견도 분분하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다행히 존중을 해야죠. 가치관의 차이니까. 근데 국채금리 급등 요인이 사실 가장 크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해요. 예. 근데 국채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국채랑은.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페드가 가진 국채만 이제 자산이라고 하죠. 대체적으로 네. 거의 일경의 수준인데. 그죠. 그죠. 얼마나 큰 거예요. 거기에 일정 부분이 다 국채인데. 미국이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이 가진 국채가 그 정도인데 해외에 퍼진 국채에 대한 규모는 얼마나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전체 자산 따지면은 시장의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2%대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10년물 국채 추이가. 그러면 아직 실제 금리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추이가 발동한다는 거. 그럼 시장이 아직 이 숏이 더 추가적으로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따가 제가 노란 톡방에 한 번 더 글을 올리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에 대한 타이밍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만약 어디서 사요 이러면은 그냥 또 어떻게 보면은 융단 폭격을 받겠지만은 18,000달러에 사세요 이러고 싶어요 그냥. 그게 가장 좀 쉬운 것 같아요. 예. 시원하게 좀 얘기 드려야지 여러분도 속이 시원하겠죠.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나스닥 그리고 비트코인, 이 뜨거운 비트코인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지금 미국 증시의
이 회복력은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국내 시장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시장만 3.5% 넘게 내리면서 14개월 전으로 되돌아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국내 선물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마스터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선물은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시장이요? 네. 일단 오늘 시장만 좀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 시장도 그렇고 또 이 일본 증시도 또 덩달아 똑같이 한 3%대 크게 내린 오늘 9시 이제 장 오픈을 딱 하고 네. 개장을 하고 나서 시장의 나스닥 추이가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했어요. 맞아요. 미 선물 시장도 네, 그 실시간으로 그게 시장 영향이 제일 커요, 사실. 예. 오늘 하락에 대한 요인은. 네, 같이 봐야 된다고 그때 짚어 주셨잖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사실 이제 저희 개장 이후죠. 개장 네. 이후 반등값을 보이긴 했지만은 이 장중 상황 당시에는 이제 하락값을 계속 유도를 했던 거고 아시아장, 항생장까지 연이어서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대한 실시간 상황은 어차피 지금 미증시가 더 떨어질 걸 예상을 충분히 했으니까 뭐 하락세를 유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회왕님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추격을 좀 들어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다 떨어지고 바닥 따지기 이제 들어가는 과정 중인데 여기서 이제 추격으로 들어가는 거는 베팅에 대한 위험값이 굉장히 높아요. 레버리지가 높은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빅쇼트라는 가능성이 견뎌진다면은 굉장히 나쁘진 않은 자리지만 빅쇼트가 아니라 단순 지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잖아요. 그죠?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잖아요. 어쨌든 이제는 바닥 따지기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2월까지 이 하단에서 박스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좀 시사하고 싶어요. 아까 코스피에 대한 전개상하고 같죠. 네,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시장이 어느 이탈점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랠리성을 박스권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물하는 입장에선 매수 매도를 이제 박스권으로 연결된다면은 굉장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연결될 거라고 봐요. 올해 5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굉장히 좋은 찬스가 열릴 거예요. 박스로 이제 매수 매도로 반복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그 위치값이 딱 표현이 되니까 그 국선이 트레이딩하기 저는 굉장히 올해 나쁘지 않겠다 조건이. 일단은 바닥 따지기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피보나치에 대한 예전 비율을 설명을 했었는데 네. 예, 이 차트죠. 잠깐만요. 네. 이 피보나치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피보나치도 중요 비율이 이거 다 빼고 1.618부터인데 0.5도 빼고 0.786도 빼고 이 딱 5가지로만 구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 피보나치 비율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0이 밑에서 시작이 되니까 리버스도 클릭하시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자 바닥부터 지금 연결되는 함수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들 330선에서 저점을 한번 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30선 참고하세요. 국내 선물 기준 330선입니다. 330선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반등 매수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2월에는 이 하단에서 박스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만 평가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시장이 안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거의 끝나간다 라고 저도 표현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앞으로 주식이 이제 찐싸움이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박스권으로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이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노란톡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좀 길게 좀 얘기를 제가 뽑아볼게요. 노란톡으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맹점만 패드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하락 요인, 바닥 따질 수 있을 가능성 요인 이 정도만 찍고 추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항상 이래 왔어요. 뭐 미리 얘기 드렸기 때문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인버스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으신 거고 그죠? 근데 시장이 저도 상승만 하면 좋죠. 다들 수익이 나는데 그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 왔고 저는 조금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일찍 시사했을 뿐입니다. 솔직히 일찍
작년 이제 말부터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내포를 해왔던 것 뿐이고 그 가능성이 이제 들어가니까 다들 이제 공포심에 쌓이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는 바닥 따지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들 하지 마세요. 이게 절대 빅쇼트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 조정일 뿐이지. 근데 여기서 오를 종목은 이제 박스권에서 진짜 좋은 종목은 올라요. 네, 확신해요, 그거는. 진짜 좋은 종목 오릅니다. 맞습니다. 그걸 가려내는 싸움이 이제는 전개될 거예요. 예전 같은 이제 유동성 시장에는 다 오르거든요.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5월부터 이 연말까지 또 박스권 기회장 이용하면 또 수익 볼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도 오늘 그리고 저점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이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선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투자를 할 때 또 그리고 또 비트코인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마스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하모닉 패턴 자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니까요.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